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이재명이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파에서 이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쫙 그 지목해서 처단을 하듯이 우파의 배신자라고 해서 이해훈을 처단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이 왜 이해훈을 데리고 가서 저렇게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훈 내일 인사청문회 합니다. 지난번에 뭐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내일 다시 이제 저도 뭐 인사청문회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좀 알아야죠.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도.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내용들도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보좌관 갑질, 뭐 위장 미혼, 뭐 영종도 땅. 오늘 또 영종도 땅을 또 그 판 사람이 자기 또 친척이었다. 뭐 이런 뭐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는데 오늘 또 하나 쏟아졌습니다.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문화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요즘 단독 기사가 많죠. 워낙 이 구린 데가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단독 기사가 많습니다. 취재만 하면은 저도 과거에 기자 생활할 때 정말 취재해가지고 그 단독 이렇게 얻으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캐내는 것은 기자들이 상당히 묘미를 느끼는 상황이어서 지금 경쟁적으로 단독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해훈은 파면 팔수록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가 또 하나 했는데 이해훈 또 추가 의혹 나왔다. 뭐 또 더 나올 게 또 있습니까? 뭐냐? 새 아들 해외 조기 유학 초중등 교육법 위반 논란. 이거 좀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녀들 그때 이 초기에 그러니까는 유학을 하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어기고 편법으로 그 유학 보내고 한 거. 그때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재명이 지명을 했던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그 위원장하고 동명이인이죠. 그때 이진숙이 바로 이 의혹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게 이해훈은 3명을 이제 그렇게 다 했다는 건데 아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두고 초중등 교육법 위반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 범법 혐의들이 많습니다. 이해훈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2가지로 딱 나눠보면 하나는 갑질, 보좌진의 갑질 이런 것도 이제 뭐 고소고발하면 처벌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도덕성 문제 이런 거죠. 자질 문제, 인성 문제인데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이 있죠. 범죄 혐의. 그 부정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범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범죄 혐의죠. 초중등 교육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지. 당연히 재경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훈에게 제출을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러니까 자료를 안 내죠.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뭐 허위 자료를 낼 수는 없으니까는 제출을 하면은 그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보고 청문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훈의 아들 3명 뭐 애들한테 그때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죠.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세 아들 모두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 초등학교 때. 장남하고 차남은 10살, 9살이던 2002년 9월에 미국 엘 로데오 엘리먼터리 스쿨에 전입학을 했는데 이후 장남은 2004년 8월, 차남은 2004년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대통령령 국외 유학 규정을 보면은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모두 출국해서 부양 대상인 초중등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같이 출국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만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속이는 거죠. 자, 이해훈은 장차남의 경우 이해훈의 배우자 그 김영세 연세대 교수 안식년 기간이고 후보자가 실직한 기간, 이해훈이 실직한 기간에
함께 미국에 거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점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시점을 다른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아니야, 그 시점은 미국 간 게 아니고 이혜훈은 2002년에 KDI 퇴직 이후에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대선에 나갔을 때 정책특보로 일했습니다. 이해창이 정책특보로 일한 그 시점에 서울에는 미국 가 있었다. 애들 교육 때문에 애들 데리고 거짓말인 혐의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특보 지내고 바로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던 그 기간하고 겹쳐버린다. 아니 사람이 뭐 분신술섭니까? 서초갑에 출마하고 이해창 대선 때 그렇게 바쁘게 특보하면서 미국 가서 애들 뒷바라지 했다. 똑같은 기간에.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이것도 김영세도 출입국 기록하고 가 있었던 그 날짜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삼남도 지금 마찬가지고 정말 좀 지저분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가령 이제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이혜원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지명 철회를 안 할까? 뭐가 예쁘다고? 가령, 자, 보십시오. 크게 이제 다른 건 놔두고 세 가지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자, 보좌진 갑질 있죠. 보좌진 갑질. 강선우는 이재명 자기 편이죠. 뭐 단체 갈 때 이부자리도 펴주고 했던 그 강선우. 그 강선우도 보좌관 갑질을 했다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시켰습니다.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낙마시켰죠. 보좌관 갑질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혜원이 훨씬 심하죠. 그런데 강선우는 낙마시키고 그냥 놔두죠. 그 다음에 이 위장청약 문제, 위장청약, 부동산 문제. 그때 국토부 차관하던 이상경, 이재명이 임명한 이상경 차관이 그때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하고 갭 투자했다고 해서 차관에서 잘랐죠. 자기 사람인데. 그런데 이혜원은 놔둡니다. 오늘 이 불거진 이 애들 조기 유학, 이재명이 발탁했던 이진숙은 잘랐죠. 그런데 이혜원은 놔둡니다. 잘려도 벌써 3번이 잘렸어야 되는데 이혜원은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일종의 이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재명은. 이게 이런 식으로 만신 차이가 돼도 이거 전부 다 그 이혜원이 우파 진영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뭐 만신 차이가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고 지명을 해가지고 지명을 해서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을 해서 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켜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포퓰리즘 예산들 전부 다 그냥 군소리 없이 다 통과시킬 거야. 재정 관료들 시키면은 이거 나라비 늘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반기를 들죠. 그 전에 뭐 문재인 때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다 그렇게 했었죠. 홍남기나. 그래서 재정 그 관료들 시켜놓으면은 골치 아파. 그냥 군소리 없이 그대로 따라줄 사람이 필요하고 장관자를 주면은 감지덕지할 그 인물 이혜원을 간택한 거죠. 이혜원에게는 2가지를 노렸습니다. 하나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탄핵을 반대한 것을 눈물에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이미 성사시켰죠. 출근길에 몇 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포퓰리즘 법안, 포퓰리즘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만신 차이로 깨져도 본인은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제가 뭐 덜먹이기도 싫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 또 압권이 이거였죠. 이혜원 관련 이야기였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던 건 아니냐 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한 말이 그분이 이혜원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쩌라고? 우린 몰라.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쩌라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우파를 이제 겨냥을 해서 이게 전 국민을 보는 데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인사검증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평판조회입니다. 제가 이 책도 썼죠. 이 대통령의 사람 쓰기. 여기 보면은 인사검증 시스템 같은 거, 사례 같은 거를 제가 다 취재를 해서 책까지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인사검증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한 300개 정도의,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동의하겠다고 하면은 한 300개 정도의 문항이 적힌 질문서를 줍니다. 그런 그 질문서에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판 조회를 합니다. 주변에, 이혜원이 어떤 사람이야? 이거 이제 평판 조회하기 쉽죠? 그 국회 안에 전부 다 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다 평판 조회하면은 바로 나오죠. 저도 과거에 기자 생활할 때 평판 조회를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평판 조회를 당연히 하죠. 평판 조회하면은 이혜원이 보좌관에 갑질한다는 것은 파다했습니다.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회 주변에 있는 사람 치고. 심지어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좌파 패널 하는 사람들, 그중에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들이 거의 다 보좌진 출신들이죠. 지금 민주당 그 패널들은. 그 패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혜원 방에 가면은 얼마 못 버틴다. 맨날 거기서 큰 소리가 나온다. 하루가 멀다고 보좌관 바뀐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검증 하면은 안 되니까. 하자가 많으니까는. 필요는 한데 시켜야 되는데 인사검증 하면은 철저하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는. 인사검증 그거 뭐 그거 인사청문회 하루만 하면 될 걸.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공천하고 검증은 정말 인사권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거? 공천은 유권자들 상대로 여론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공천 자격심사를 한다고 해도 이의를 캐보고 그 신상을 캐보고 이런 거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수사권 같은 것도 없고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무슨 조사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검증은, 대통령실의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민정수석실에 검찰, 경찰, 국세청 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검증이죠. 그런데 그 인사검증하고 공천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완전히 이 국민을 우롱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어쨌든 이제 내일 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이혼을 낙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처음에는 저도 참 순진하죠. 야, 저 정도까지 하는데 저 그대로 장관으로 임명하겠어 하는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훈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는 건 개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익은 이재명 정권에게 돌아가니까 아마 장관으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내일 지켜보면 아는데, 내일 정말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하고 막 들고 일어날 정도의 새로운 유혹이 또 불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내일 이혜원 인사청문회 다시 합니다. 19일 열기로 했으나 자료 제출 문제로 불발됐었죠.
이걸 내일 다시 합니다.